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국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천석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 정천석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 여러분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희 여성가족정책본부장입니다. 네. 그다음 김순점 사회서비스본 본부장입니다. 김혜정 갱년지원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2023년도 복지가족진흥 사회서비스원 소관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세출예산 현황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일반 현황과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본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본부 소관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연구입니다. 아동정책의 현황 및 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울산 지역 가족 내의 노인 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가족 내에 노인 돌봄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태소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울산 지역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태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방안을 연구하여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지역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태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방안을 연구하여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방안 연구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울산행 고립위험 중자년 일흔 가구를 위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맞춤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울산행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성평등 관점에서 본 울산의 저출산 현황 및 지원 방안 연구로 울산의 저출산 현황과 청년 세대 가치관 변화를 분석하여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 방안 및 정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울산 지역 여성 프리랜서 노동자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여성 프리랜서 노동자의 실태와 취약점을 분석하여 노동의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울산 지역 여성 직업교육훈련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여성 직업교육훈련 실태를 분석하고 미래 일자리와 관련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성매매 피해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발굴을 목표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울산 성별영양평가센터 운영으로 성별영양평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추진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 지원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사회서비스 기관 시설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맞춤형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8페이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안전점검 지원으로 사회서비스 기관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교육 및 직무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별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종사자 이직률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간기관 지원 강화를 위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틈새 돌봄 지원단과 돌봄 혁신 공동체를 운영하고 ICT 스마트 케어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긴급 돌봄 지원단 인적 풀을 확보 운영하여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닥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사회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등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행정회계 등 수닥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4페이지 울산 가족문화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울산 시민의 건강한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육아 놀이터와 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울산 지역 경력 단절 여성의 능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여성 인력 개발 센터를 운영하여 여성 전문 인력 양성, 취업 컨설팅 제공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울산 시니어 초등학교 운영 지원으로 인문,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층의 자아 실현 기회를 확대해서 개인적 보람,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울산광역시 시립노인요양원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 요양 인정 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울산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재충전 및 건강 증진, 권익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양질의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여 울산형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회 서비스 기관 인력 교육 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단기간 결혼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파견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설 운영에 안정감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 가족진흥, 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천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정칠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천석 원장님의 24가지 보고사항 잘 들었고요. 늦었지만 취임도 축하드리고 환영도 드립니다. 전반적인 상황에서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통합 과정에서 일부 단체나 일부에서 우려 섞인 비판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워낙 또 이제 원장님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반면에 또 희망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4가지 사업 이외에도 좀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여겨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칠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천석 원장님, 저도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통폐합이 됐는데요. 여성가족개발원과 또 사회서비스원 두 개의 기구가 통폐합이 돼서 또 원장님도 오셨고 했는데 오늘 조직도를 보니까 경영지원실이 생겨서 실장님이 또 오셨네요. 저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에 대한 역할 말씀이 아니요, 저는 있으시지요?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조직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네. 네. 직제상으로 예. 작년에 통폐합이 된다 할 때 새로 그 창설이 근데 돼가지고 이 본부제로 간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실장님이 오셨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저희 그 약칭 그 복지진흥원 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복지진흥원의 그 직제는 2본부 1실 4팀으로 그렇게 운영 지금 되고 있고요. 그 경영지원실은 복지진흥원에 대해 가지고 운영 또 직제에서 전반적으로 행정, 회계 또 기획, 전략 이런 걸 이제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는 지원실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실의 구성을 보면은 기획전략실은 그 기능이 굉장히 약화돼가 있고 일반적인 행정 지원 업무, 회계, 그다음에 인사관리 이런 거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중요하게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게 우리 진흥원의 이 고유의 목적상 우리 자체 직원들이 이 창의적으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경영지원실이 특히 이제 우리 이 갑인 시의 공무원이 파견돼 있으니까 우리 진흥원의 이
우리 본래의 직원들이 좀 위축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좀 가지고 우리 조직이 본래 좀 민간인들 위탁에 준 그런 목적대로 우리 조직이 적극적이고 좀 창의적으로 좀 자율성 있게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여성가족개발원도 잘하셨고 사회서비스원도 잘했는데 두 개를 통폐합을 해서 또 더 절약하면서 서비스를 더 높여보겠다 그런 취지로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시작을 하면서 경영 지원을 그렇게 또 하시니 중간에 또 뭔가를 하시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서 하시니 저는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두 기구가 이질적인 요소도 있는데 확대 통합됨으로 해서 그런 것을 빨리 조기에 조직이 안정되고 정착되기 위해서 경영지원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이제 살림이 커지니까 이 경영하고 조직 운영에 대해서 좀 이제 전략적인 면에서 기획적인 면에서도 좀 맡아야 될 업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경영지원실을 이제 창설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점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2쪽에 보니까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네, 이 예산을 보니까 미확정이라고 돼 있던데. 네. 네, 이거는 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일시적인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네, 2022년도 네. 저희들이 이제 긴급 돌봄 사업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측정했는데 아직까지 2023년 거는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제 그게 이렇게 업무상 이렇게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전에 그 긴급 돌봄 7억 원 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예산이 미확정인 거에 대해서 네네. 설명을 부탁한다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저희들 네. 긴급 돌봄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서 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아직 2023년께 긴급 돌봄에 대한 예산이 아직 미확정됐다. 미확정되어서 이제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27쪽에 네. 27페이지요. 시립 노인 요양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소요 예산 보니까 30억 5,900만 원. 그죠? 이 비용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잠깐만요, 언니. 저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희들 그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예. 저희들 그 운영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체 총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예산. 총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 네네. 그러면 이게 요양원을 운영하면 네. 병원비가 들어오잖아요. 네, 요양 등급에 의해서 근데 요양이 이 들어오고 요양원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계속 환자가 풀이잖아요. 네네. 병원비 들어오는 수입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수입도 들어오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 발생이 되나요? 저기 2022년도 저희들이부터 해서 그동안 20여 년간 이제 통도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네. 그 종사자들의 요양보호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그 급여가 이렇게 많은 이제 측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 그 인건비에 대한 예산들이 좀 많이 다른 그 법인 시설들보다는 많이 측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서도 지금 현재 그동안에 또 그 처우에 대해서 좀 지원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30억이라는 그 예산에서 인건비가 우리 종사자들이 총 50.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수입이 많은데도 이렇게 비용이 네. 추가로 들어가는 건지 네, 그게 맞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네, 그게 아직까지 그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노조하고의 이런 업무들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노조랑 여러 가지
저기 간담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금비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저는 걸 어제 알고 이거 있습니다. 보면서 조금 놀랐거든요. 네네. 병원이 항상 풀이고 네, 맞습니다. 이 요양원은 줄을 서서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시립 노인 요양원은 네네. 다른 요양원보다가 조건이 좋아가지고 네, 줄을 서 있다,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네네.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는 진짜 문제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이런 자료를 나중에 네.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네네 네네. 자료를 소명희 의원님께 전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자료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설명 주십시오. 네. 예. 의원님 그 지적하신 대로 저희 그 시립요양원이 운영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2천만 원 정도 지금 적자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근데 이래 저희가 들여다 보니까 2019년도에 통도사 자비원에서 운영하다가 거기서 운영을 포기하고 저희 이제 시에서 받을 때에 임금 협상하고 임단협 때에 그때 그 조항을 그 내용을 저희가 거기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인건비가 총 운영비 예산 중에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보고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 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노사 간의 불신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진흥원에서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협상을 해가지고 신뢰를 회복하고 조합원들하고 그래서 이의 폭을 넓혀가면서 같은 운명체라는 걸 노사상생의 협력체라는 걸 상호 이의 폭을 그렇게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근데 원장님 그 요양원 운영이 잘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너무 안 좋거든요. 네. 이렇게 잘 되는 요양원이면 시설도 최A급으로 잘 돼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돼서 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자료 요청하고요. 추후에 저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한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세요. 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28페이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양보호사 단체하고 장기요양기관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우 개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인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한번 해주세요. 지금 요양요원센터, 지원센터 요양보호사들하고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단체장들하고 네네네. 제가 간담회를 했었는데 네. 요구사항, 불만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예, 그분들하고 꼭 한번 만나서 그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소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원장님 아까 그 조직도 말할 때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소명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에 두 본부가 있고 지금 저희들에게 준 책자에는 보면 2페이지에 보면 경영실이 이렇게 옆으로 해가 나와 있는데 그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홈페이지는 직제가 네. 경영지원실이 먼저 나와 있고 여성가족정책본부 그다음에 지원본부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일렬로 되어 있어요. 네.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저도 이 부분을 좀 말을 하려 했었는데 네. 그 원장님께서 그런 직제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두 기관이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경영지원실이 마치 두 본부하고 같이 동렬인 것처럼 돼 있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꼭 좀 수정 부탁드리고 또 다른
다른 뭐 이렇게 울발연이나 다른 재단을 보시면 이제 이 기간이 좀 무르익고 나면 경영지원실장이 시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이 정말 전체적인 정책을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실의 대표가 돼야 되는 저도 동감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말씀을 아마 얘기하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네. 위원장님 하나 저 말씀드릴 건요. 예. 그 본부가 저희가 네. 2개 본부이기 때문에 네. 본부 직속으로 들어가기에는 예, 안 들어가셔도 된다고. 결제상에 조금 난맥이 이 있고. 지금 책자처럼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네, 네.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1년에 같이 나와 있어요. 네, 지금 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럼 바로 고치겠습니다. 경년지원실 여성가정정책본부 저기 뭐고 사회서비스지원본부 네, 이렇게 바로,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고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것만 지금 이 책자처럼 이렇게 옆으로 해서 나오시면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저도 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많았는데 혹시 기존의 어떤 서비스하는 부분에서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그렇게 꼭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뭐 아동, 여성, 뭐 노인 관련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리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얼마나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울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뭐 그런 부분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좋은 정책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제안도 하시고 네. 연구도 잘 해주시고 네. 사회 전반적으로 잘 아울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코로나 이전 이후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가. 그래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뭐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2개 의원이 확대 통합되고 난 뒤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클 텐데 빨리 조직이 안정돼 가지고 본래 그렇게 분산돼 있고 산발적으로 산재돼 있던 복지 정책을 통합해서 우리 시의 그런 현안이나 이슈 되는 것을 한 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정책도 내놓고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신임을 받고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 여러분들 기대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노인 시립 노인 요양은 저기 법인에서 먼저 포기를 해서 저희들 받은 거예요?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제 저희들 위탁으로 받은 거예요? 거기 어떤 쪽이에요? 우리 실장님 대답하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시립노인요양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출범하면서. 네, 수탁을 받았던 것을 이제 법인이 통합돼서 저희한테 이관된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통도사 자비원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받아오는 과정에서는 그들이 포기를 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함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출범 목표에 맞춰서 가져온 건가요? 네,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네. 알기로는 이제 통도사 자비원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임단협을 하면서 거기가 후원금이 많고 하니까 이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경영도 어렵고 힘이 드니까 수탁을 포기해서 받은 네네. 거예요. 네, 좀 염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또 워낙 적자가 심하니 물자 전략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요양보호사들 하여금 인권 침해를 느끼게끔 하는 굉장히 부당한 처우들이 있었다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따지는 중에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이 수탁받고 이후에는 도네이션이 훨씬 작았고 통도자비원이 할 때는 그래도 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또 외부로부터 어떤 기탁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지 심지어는 물휴지조차 서는 거에서도 굉장히 인권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당했다고 제 방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 그 부분을 이제 어쨌든 새롭게 진흥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수탁을 새롭게 받았다 그죠? 진행을 지금 받은 상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주시고 또 그렇다면 위에 CEO는 그 부분을 바깥에서 좀 도네이션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원에서는 그 노사 문제를 빨리 이제 타결을 하고 정상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전에 지적하신 바처럼 우리 그 시설이 너무 낡아 있기 때문에 원에 시장도 바뀌고 또 진흥원도 확대 개편되고 거기에 시설장도 바뀌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노조인데 믿음과 신뢰를 갖기 위해 가지고는 최소 저희가 공공위탁 시설로서 환경 문제 이런 것은 해줄 것은 좀 빨리 제때에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 아시다시피 울산이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울산 시민들은 공공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 이 공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악하고 종사자도 또 우리의 뭐예요? CS는 우리의 또 클라이언트가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 종사들에서부터 불만이 오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또 처우의 어떤 그런 불편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공의 역할은 공공이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 울산 시민들도 공공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동료인 질의한 것에 제가 좀 추가를 질의를 드렸고요. 원장님, 저는 이번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두 개 합해질 때 굉장히 저희들이 관심도 많았고 시민들의 무수히 많은 전화 폭탄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을 담아서 두 개가 잘 합해져서 더 많은 시너지를 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합치는 이 과정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직제는 행정직제고 또 우리 저는 여성가족 개발원의 또 초도 원장으로서 네. 여기에 또 직제는 연구원 직제고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사실 구조를 보니까 정책팀의 그런 어떤 팀장, 팀원 이 정리가 굉장히 좀 타당하지 아니하다. 네. 예.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직원들에게 이제 공평하지 못한 그런 직제를 가지고 통합된 데 대해서는 그 원장으로서 그 사과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다만 이제 그게 그 기구가 통폐합됨으로 해가지고 그 직원이 소속된 법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청산돼 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사정상 뭐 보험을 넣는다라든지 임금, 업무 공백 이런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통합부터 먼저 서둘렀다고 봐집니다. 그거는 직원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까, 네, 원장님? 생각을 하고. 아니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이해를 했습니까? 네, 네. 이해를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안심해도 되는 게 작년 11월 달에 시에서 조직 진단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그 작년 말에 중간 보고를 받고 2월 말 3월 초 되면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모든 직제가 이제 공정하게 그렇죠.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원장님 워낙 뭐 큰 어떤 조직을 관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특별히 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당시 합당할 때 죄송합니다. 두 기관이 합칠 때 제가 특히 여기 박미 이제 그 본부장님 계시지만 조용히 하라 했습니다. 절대로 불만 타지 말고 그런 합당 과정에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해라. 왜냐하면
되면 사회소비자는 통폐합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개발원에 통폐합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조용히 해라. 거기에 맞춰서 아마 제대로 된 진단과 제대로 된 조직이 될 거다라고 저는 이들을 설득을 했거든요. 네, 공평하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 부분은 원장님이 워낙 뭐 큰 조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경영지원 실장님도 계시지만 TF 때 왜 그게 좀 더 녹아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항상 첫 한 주가 거의 뭐 발이라 할 정도인데 처음부터 막 그 조직원들 구성원들이 뭔가 이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게 되면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의 또 오랜 조직 경험들 이런 부분을 꼭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조직 진단이 제대로 나올 거라 보고 그다음에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정책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복지, 인구 개발 정책팀, 양성 정책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제목 꼭지를 하고 나면 어떤 연구의 부분에 있어서도 벌써 카테고리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진단도 저는 그렇게 나오리라 봅니다. 정책 1팀, 정책 2팀, 정책 2팀 안에는 반드시 성인지 우리가 보금 여성가족부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다 소속시키고 이런 식으로 1팀, 2팀 구분을 해서 미리 그 팀의 이름을 정해서 그 카테고리를 정하지 말아 달라. 이건 제 개인적이고 또 원장님 다르게 생각하시면 그건 전 상관없는데 지금 양성 이거는 이제 뒤떨어진 사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질의할 건 많지만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워낙 질의를 안 하셔서 그리고 하나만 더. 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요거 실태조사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답변했던데 이거는 누가 맡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본부장이? 예. 지금 연구자는 다 맡았죠? 누가 주 연구자입니까? 저희 박혜경 팀장님하고 그리고 이제 박상미 박사님 두 분이 두 분 다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계획서 나오면 저한테 한 보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내 초등학교 이제 신규 또 우리 시장님 또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신규 사업이죠. 이건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어느 분이 대답하시려나? 그것 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특히 이제 시니어 초등학교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기존의 복지관하고 주민센터 노인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하고 차별점이 뭐냐, 어떻게 특화시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많이 걱정하실 텐데 저희도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이 수강생을 모집해 보니까 생각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인기 있게 많은 지원자가 있어서 연령층을 분석해 보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의 전후의 세대, 그러니까 55세에서 75세까지, 그러니까 조금 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이 관심도가 높구나. 그러면 저희가 또 만족시킬 수 있는 학교의 이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뭘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이제 개강이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 학교 개강을 해놓고 거기에 그 학생들인데 의견도 좀 충실하게 받고 반영해가지고 꼭 우리 이 중년층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직장 생활하면서 기술 체득하는 것, 그 다음에 평소 때 인생 이모작에 대한 기대하는 바, 이런 데 대해 가지고 꼭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또 적용을 해가지고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그 학교를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단 기간입니까? 네. 한 학기가 한 기수가? 네, 네. 1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화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인기 있는 프로그램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고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두 기관이 합했고 또 이렇게 새로 출발하니 한번 멋지게 좀 잘해주실 것을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현장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